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새의 파도가 고마워. 좀 더.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 밤 9시 45분입니다. 저는 방금 뱅쇼를 끓여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디오를 해야 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라디오로 급히 전환을 하였습니다. 자꾸 취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취하지 않았고요. 오늘도 사연 읽어드리고 음악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에드 시어런의 Thinking Out Loud입니다. 첫 곡은 에드 시어런의 Thinking Out Loud였습니다. 어쿠스틱 버전이었고요. 라이브였습니다. 정말 노래 좋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쌉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방금 경험한 따끈따끈한 썰입니다. 오늘 파김치갱 팝업 스토어에 다녀온 새 단원입니다. 팝업 방문 이후 속눈썹 연장 모델 알바를 다녀왔는데요. 속눈썹 연장 모델 알바가 무엇이냐? 샵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고 제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속눈썹 연장도 받고 알바비로 10,000원도 받았더랬죠. 저의 역할은 포근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시술자분에게 눈을 맡기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눈이 너무너무 시리고 눈물이 질질 흐르는 와중에도 까무룩 잠이 들어 간간히 코를 골 정도로 아늑한 시간이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지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알바비를 지급받고 가뿐한 마음으로 귀가 전 화장실에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뭐랄까,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거울 속에는 쥐롤라도 울고 갈 정도의 화려한 눈썹을 붙인 여성이 있었고 그 와중에 속눈썹 하나가 또르륵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트레이닝 차림새에 부채 같은 속눈썹을 붙이고 있는 기분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저는 어디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히 얼굴을 가리고 1시간이 넘게 걸려 겨우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죠. 첫 번째, 잘라서 길이 줄이기. 두 번째, 제거하기.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가지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아 일단 가장 큰 문제였던 길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위로 가짜 속눈썹들을 절단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짜 속눈썹은 자연스러움을 위해 모근과 중앙부에 비해 말단부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모양이었다는 것이었죠. 토막난 가짜 눈썹 단면은 끔찍하게도 두꺼웠고 저는 눈에 샤프심을 박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제거해야 할 때가 되었고 저는 클렌징 오일로 범벅을 하여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분. 졸라 아프기만 하고 떨어지진 않더군요. 오히려 속눈썹 방향만 중구난방이 되어 진짜 최악의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결국 마지막으로 잡아 떼버리기, 그 방법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거 역시 졸라 아팠습니다. 양쪽 눈에 반쯤씩 뜯었을까. 저는 점막에 본드로 가짜모를 붙인 것인가 했었는데 뽑힌 것들을 보니 제 속눈썹 하나하나에 가짜모를 단단히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저는 저의 생 속눈썹을 뽑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떡해. 알면 어쩔 거야. 반만치 남은 샤프심들을 그대로 냅둘 수는 없었죠. 눈물을 찐으로 머금고 다 뽑아버렸고 휴지 위에는 얇고 힘없는 제 속눈썹에 붙어있는 길고 검은 가짜 속눈썹들이 소복히 쌓여 있었죠. 모든 걸 마친 뒤 확인한 거울에는 안 그래도 휑하던 속눈썹이 텅텅 비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잘 비치더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일 다른 샵에서 제거 시술을 받으면 될 것이었는데
너무 다급했던 저는 야만적인 방법 이외에는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만 26살인 저는 너무 아프고 비참한 기분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광광 울어버렸습니다. 속눈썹 뽑히고 대성똑 통곡하는 성인 여성의 꼴이 상상이나 되실런지요. 10,000원도 받고 속눈썹 연장도 하고 개이득이잖아? 라는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눈썹도 잃고 시간도 잃고 속눈썹 영양제값 23,000원도 잃고 대단한 고통과 자괴감까지 얻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쌉소네 라고 하고 싶네요. 죄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찰리 푸스의 That's Hilary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봐라 돈 준다고 하면 여기로 가고 돈 준다고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절로 가고 그러니까 이 눈썹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신청해 주신 찰리 푸스의 That's Hilarious 듣겠습니다. 찰리 푸스의 That's Hilarious였습니다. 그 찰리 푸스의 팬클럽이 세 글자로 찰푸덕이에요, 진짜로? 아니 채팅창에 누가 찰푸덕이라고 하셔가지고 또 왜 이래 진짜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이회진 진짜라고 합니다. 찰리 푸스 팬클럽은 찰푸덕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소울푸드 사연입니다. 펄디 안녕하세요. 펄디는 혹시 마들렌 효과를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마들렌 효과는 간단하게 말해서 냄새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지는 현상입니다. 짱구 어른 제국의 역습 극장판에서 어른들을 홀린 방법도 이 마들렌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랍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냄새만 맡으면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그 음식은 피자빵입니다. 저는 5살 때 지금 살던 동네로 이사를 온 이후로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네 친구들도 다 같이 커갔고 동네 가게 아저씨 아줌마들이랑도 친하게 지냈죠. 특히 절 아껴주셨던 분은 구두빵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와의 첫 만남은 초딩 시절 어머니 심부름으로 구두를 수선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2평 정도 되는 조그맣고 어둠컴컴한 구두방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우락부락한 아저씨는 초등학생의 저에게는 꽤나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학교에서는 위험한 사람들이나 유괴범에 대한 교육을 항상 받을 시기였던지라 그 무서움은 10배 정도 증폭되었던 것 같네요.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구두랑 돈을 거의 던지듯 아저씨한테 드리곤 수선해주세요! 라고 말한 뒤 도망치듯 구두방을 떠났습니다. 아저씨께 엄청난 무례를 저질러 버렸지만 심부름 값으로 꽤나 두둑하게 돈을 받았기에 저는 3초 만에 그 일을 잊고 메이플 딱지를 사러 문방구에 갔었죠. 하지만 문제는 구두를 받으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아저씨들은 이런 무례에 대부분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무섭게 혼을 냈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 반, 도망간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절반으로 손을 달달 떨며 구두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달리 아저씨는 별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피자빵을 하나 사놓으셨습니다. 오들오들 떨며 죄송하다고 말하는 저에게 수선이 완료된 구두와 피자빵을 쥐어주시며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화도 나지 않았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고 하셨습니다. 우락부락한 외모와 반대되는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저는 그 뒤로도 자주 아저씨네 구두방에 놀러갔습니다. 갈 때마다 아저씨는 피자빵을 사주셨고 가끔은 저녁도 같이 먹으며 아저씨와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당시 맞벌이셨던 부모님도 그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른이 생겨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아저씨도 구두방을 그만두셨고 저도 공부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며 자주 만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피자빵 냄새만 맡으면 구두약 냄새와 가죽 냄새 가득한 구두방에서
아저씨랑 피자빵을 나눠 먹으며 시시콜콜한 대화로 낄낄대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무서워해서 오히려 상처를 조금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재미있으셨다면 나중에 아저씨랑 동네 불량배를 같이 퇴치한 이야기도 풀어보겠습니다. 신청곡은 아저씨가 가장 좋아하던 곡인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신청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사연이네요. 마치 제가 방금 끓여 마신 뱅쇼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랑 동네 불량배를 같이 퇴치한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니까요.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듣겠습니다.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망한 혹은 안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디님. 수험 생활의 고단함을 펄밤을 통해 털어버리는 고3 펄떡이입니다. 이 사연은 고1 때의 이야기예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었던 저는 고등학교에서의 첫 시험을 대차게 말아먹고 꽤나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멋진 사람이었다면 그 충격을 원동력 삼아 더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너무 어렸던 저는 오히려 부모님과 싸우고 집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온 저는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하는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할머니께서는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제 사연을 다 들으시고는 저희 아버지의 과거 가출설을 풀어주시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세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약 일주일간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좀 시게 받았는지 중2병이 도졌고 중간고사를 한번 망쳤다는 이유로 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명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대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저는 남중을 졸업하고 남고에 들어간 상태였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여자 지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참 여자라는 생명체에 관심이 많을 시기인데다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대작전을 수행 중이던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남녀공학으로 진학한 중학교 친구 한 놈, 앞으로 이 친구를 호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호식이가 자기 학교 여하구 중에 한 명이 되게 귀엽다면서 소개를 받아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만추가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죠. 거절은 했지만 계속 호식이에게 호미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호식이가 답답했는지 그냥 저와 호미를 단체 DM방에 초대해놓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니, 저와 호미만 남은 그 DM방에서 저와 호미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DM만 하는 건 지루하다고 생각했고 전화를 하자며 넷상에서 전화번호까지 땄어요. 그날 밤에 저와 호미는 다음날 아침까지 전화를 했답니다. 그 뒤로 실제로 만나서 놀기도 했고 매일 밤마다 전화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호미에 대한 마음은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아무리 제가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대작전을 수행 중이었다고 해도 고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던 어느 날 남자 3명, 여자 3명이서 호미를 포함해서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호미랑 계속 붙어 다녔는데 갑자기 호미가 그러더라고요. 너 언제 고백할 거야? 아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티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날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고백을 갈겼습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1일이 되어 앞으로 행복한 날만 남은 줄 알았어요. 저희가 사귀게 된 지 이틀 만에 저는 호미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호미는 남녀공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사친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고 호식이의 제보에 의하면 학교에서 남사친들이랑 스킨십을 엄청 한다더라고요. 저는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친구들로부터 제보가 엄청 왔었지만 저는 너무도 소심했기 때문에 그녀의 남사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계속 불편함이 쌓여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사귄 지 무려 14일째 되던 날 그녀의 인스타 스토리에 어떤 남자와 단둘이 찍은 인생 네컷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너는 나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런 걸 찍어 올리는 게 맞아? 아니, 어릴 때부터 친했던 애야. 완전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질투심과 분노에 휩싸인 저는 바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호미는 제게 전화를 걸며 울면서 붙잡았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 맘대로 살 거야 대작전의 결과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좋아하더니 14일 만에 헤어진 희대의 질투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질투의 질자도 모르는 저였는데 사랑이라는 게 저를 질투쟁이로 만들어 버렸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달빛 요정 역전 홈런의 나를 연애하게 하라입니다. 인생 네컷은 제가 봐도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생 네컷은 그 사진을 찍는 그 행위도 행위지만은 그 찍기 전에 그 액세서리랑 모자랑 이런 거 고르면서 막 꽁냥꽁냥 대고 또 그 찍을 때도 그 좁은 부스 안에 들어가서 이 포즈 저 포즈 취하면서 꽁냥꽁냥 대고 그 꽁냥꽁냥 대라고 만든 데 아닙니까? 이거를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하면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에 나를 연애하게 하라 듣겠습니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에 나를 연애하게 하라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소울푸드 사연입니다. 저의 소울푸드는 간게밥, 간장 계란밥입니다. 10여 년 전 지방에서 나고 자란 저는 제가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취직해서 고시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월급이 100만 원 초반이었는데 고시원 방세를 빼고 나면 항상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그래서 주로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계란 후라이에 제가 챙겨온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 비벼 먹곤 했는데요. 다행히 저는 밥 자체를 아주 좋아해서 그렇게 질리거나 괴롭지는 않더라고요. 제가요, 밥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야식으로 맨밥을 똘똘 뭉쳐서 맨밥 주먹밥을 베어 먹을 정도예요. 그러면 약간 겪어보지도 않은 보릿고개의 깸성이 느껴지면서 밥이 더 달고 맛있게 느껴진답니다. 지금은 가정을 꾸려서 요리도 하고 배달 앱으로 편하게 온갖 음식을 시켜 먹으며 살지만 가끔 혼자 끼니를 때울 때는 간장 계란밥을 해 먹으면 여전히 맛있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20대의 고시원 생활은 불안하고 후줄근했어도 서울 생활의 짜릿함과 해방감에 마냥 신났었는데 40대가 되어 돌이켜보니 연고도 없는 도시에 햇빛 하나 안 드는 코딱지만한 방에 애지중지 키운 딸을 내려주고 본가로 내려가시던 부모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20, 30대 서울 생활을 배 골치 않게 해준 소울푸드, 아니 서울푸드 간장 계란밥. 밤중에 떠올리니까 또 군침이 싹 도네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 먹어야겠습니다. 김에 싸 먹으면 또 꿀맛이 걸랑요. 마지막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두렵고도 설레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춘들에게 응원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총총. 신청곡은 악뮤의 후라이의 꿈입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후반이었나? 아무튼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을 터트리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해놓으신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얹어가지고 그냥 간장에다가 쓱쓱 비벼 먹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집에 냉장고에 마가린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가린도 살짝 넣어서 간장에다 비벼가지고 그냥 김치랑 먹으면, 어우 침 고이네. 너무 맛있었죠. 그리고 요즘은 저희 집은 그거를 잘 해놓지는 않는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양념 간장을 해놓으셨어요. 간장에다가
마늘에다가 청양고추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깨까지 넣어서 항상 양념간장을 굽위에 놓으셨걸랑요. 그래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양념간장에 싹싹 밥 비벼 먹으면은 정말 맛있었죠. 내일 저도 해 먹어야겠습니다. 정말 입에 침이 고이네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 틀어드리겠습니다. 악뮤의 후라이의 꿈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은 오랜만에 온 상남자 사연입니다. 대인국 황폐하 평안하신지요. 소인 바람소리에 잠이 안 와 문득 상남자 사연을 듣다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 신청해 보겠습니다. 자고로 상남자란 심지가 곧고 앞만 보고 달리는 야생마와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좋게 말해 상남자, 다른 면으론 무친놈이라고 하는데 자칭 상남자로서 일화를 몇 개 읊어보겠소. 때는 12년 전 19살의 조선소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소면 일단 상남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살의 조선소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중공업의 현장 특성과 취직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신병의 행동 거지로 인해 뒷걸음질을 하다 약 5m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여 등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체감상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최근에 본 한마바퀴라는 만화에서 본 여러 낙법이 뇌리에 스쳤지만 만화는 만화일 뿐 꿈은 장황하나 현실은 냉정하다고 머리는 알지만 몸은 못 따라주더군요. 다행히 머리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은 듯해 기절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딱딱한 철 바닥에 찬 기운이 등을 간지르고 있을 때 놀란 동료분들이 소리치며 뛰어오는데 순간 격투 만화나 영화에서 공격을 맞고 바닥에 쓰러진 주인공이 한순간에 몸을 날리며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스치더군요. 마치 주펄님이 아침에 전장! 하면서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니 제 딴엔 되게 멋있어 할 줄 알았는데 동료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주더군요. 당시에는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딱히 고통도 없었고 신체도 그럭저럭 잘 가동하길래 동료분들이 앉아있으라고 하는 걸 뒤로 한 채 일단 사고는 사고이니 사무실에 홀로 자전거를 타고 중간에 음료수도 뽑아 먹고 마음껏 농땡이를 치다가 갔습니다. 잔소리를 좀 듣고 병원에 가니 결과는 갈비뼈 2개 골절이었습니다. 덕분에 입원해서 몇 달간 잘 쉬면서 밤에는 몰래 병원에서 탈출해서 PC방에서 놀고 먹는 꿈같은 생활을 했던 좋은 추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대 중반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산에 큰 아파트를 짓는 현장 일을 하던 중 200kg가 넘는 전기 판넬을 설치하려고 했었죠. 동료분들과 들어올리는 구호가 잘 안 맞아서 손바닥 위에 그대로 떨어져 손이 돈가스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상남자 특! 다리는 멀쩡하니 혼자 걸어서 병원 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 있길래 또 이때다 싶어 가는 길에 골목길 구석 찾아가서 담배도 한 대 피고 병원길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느긋하게 갔더랬죠. 피투성이가 된 손 때문에 길 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내성적인 성격이라 팔의 고통보다 뒤통수가 따가웠더랬죠.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었고 누더기가 된 손도 봉합이 그럭저럭 잘 되어서 비 올 때 손이 좀 시린 거 말고는 괜찮은 거 보니 운은 좋은 것 같더군요. 이 밖에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태생적으로 훈수나 조언을 꺼려하고 네 알아 할게요 하는 성격이다 보니 20살이 넘었을 때부터 민증 나오면 면허부터 따라 남자는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다 보니 훈수로 인한 심술이 아집이 되어 아직까지 면허 딸 생각이 없습니다. 흐흐흐 상남자 특 훈수 안 들음. 그 밖에도 상남자 특 하면서 제 갈 길만 가는 일화를 적자면 너무나 안잡할 것 같아 이만 글을 끝냅니다. 총총 신청곡으로는 요새 꽂혀서 매일 듣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신나는 일본 노래를 틀어도 된다면 하스네 미쿠의 혼돈 무기를, 조용한 노래를 틀어야 한다면 칼든 강도의 명동 가든을 틀어주십시오. 명동 가든이라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까? 명동 콜링 아닙니까?
자, 이거는 채팅창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하츠네 미쿠의 혼돈부기 들으실래요?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들으실래요? 하츠네 미쿠를 원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츠네 미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카더가든의 명동콜링이었습니다. 그 하츠네 미쿠 노래는 제가 그 하츠네 미쿠 좋아하는데요. 혼돈부기는 쉽지가 않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에 하츠네 미쿠 노래 중에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라이브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하츠네 미쿠가. 근데 홀로그램 영상이 무대에서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있고 진짜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고 수많은 관객들이 거기에 열광하면서 이렇게 막 호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한 10년 정도 된 영상 같은데 와, 이것이 미래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버튜버도 아주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세상이 뭐 그게 뭐 딱히 낯설지가 않은 세상이 되어서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망한 또는 안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때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겨울. 저는 학원의 유일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학생은 저보다 한두 살 위의 누나들이었어요. 당시에 전 극내향적 아이였던지라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학원에 돌아와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누나들 사이 그녀들의 기를 못 이기고 책상에 엎드려 자는 척하며 다음 수업을 기다렸어요. 수업이 시작될 즈음 옆자리에 누군가가 깨워주겠지. 그럼 부스스하게 일어나 연필을 깎으면 되겠다 하고 계속 자는 척을 했지만 누구도 깨우지 않아 수업은 그대로 진행되어 버렸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기척에 일어난 것 마냥 조용히 연필을 깎으러 갔을 정도로 찌질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답니다. 암튼 그렇게 입시 준비를 며칠 외롭게 하다가 저에게 말을 걸어준 한 누나 A와 다행히 친해지게 되었고 그 누나의 친구였던 B와도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B에게 감정이 있었습니다. B는 차가워 보이지만 친절했고 저와 1살 차이지만 한참 어른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지 그 사람을 동경하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시험날이 다가왔고 저는 나름 학원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에이스였지만 개같이 시험에 떨어지고 B 누나는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B는 떨어진 저와 A를 위로하며 셋이 뒤풀이 겸 약속을 잡아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마지막은 칵테일 바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A는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했고 저와 B는 화장실에 간 A를 기다리며 둘만의 대화를 잠깐 이어갔습니다. B는 저에게 나 혹시 얼굴 빨개졌니? 라며 물었고 저는 글쎄 조명 때문인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 얼굴은 어때? 나도 빨개졌어? 라고 물어본 그때 B는 열이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라며 온도를 재듯 본인의 손으로 제 뺨을 살포시 감싸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과 긴장, 설렘으로 외롭고 추웠던 입시 준비가 전부 녹아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A는 화장실에서 나왔고 너네 지하철 탈 거지? 역으로 일단 가자 라고 했고 저는 그녀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시뻘개진 얼굴로 역까지 가서 다음 약속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하다가 제가 미술 재료를 빌려준다는 핑계로 그녀와 단둘이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당시에 개봉했던 영화 7번 방의 선물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영화를 이미 봤었던 상태였고 그녀는 아는 언니와 그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 정말 재밌게 봤었어. 다시 봐도 재미있을 거야 라고 했고 그녀는 정말? 나 그 언니랑 꼭 영화 안 봐도 되는데 오늘 나랑 같이 볼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정이 없던 영화를 예매해두고 밥도 먹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마치 커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길을 걷던 중 그녀가 옷가게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같이 매장에 들어가 옷도 구경하고 매장 안에 사람들도 구경하던 중 잠깐 지나가는 여자와 눈이 1초 정도 마주쳤는데 그 순간 옆에서 옷을 구경하던 그녀가 여자 보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니, 안 좋아해. 라고 너가 생각한 그런 거 전혀 아니야 라는 듯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아 그래? 아 금방 볼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옷을 계속 고르기 시작했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여자 보는 거 좋아해?가 아니라 옷 보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본 것이었어요. 아니 본의 아니게 눈치 오지게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생각과 공감대를 더 만들 수 있었는데 오히려 선을 그어버린 것 같은 자책감이 몰려온 상태로 영화를 보고 아쉬움이 남은 채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만남 이후로 연락도 뜸해졌고 그녀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재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 그녀도 점점 잊혀지고 학원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정말 즐거운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수시로 작년에 못 갔던 대학에 붙었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저는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긴장하고 여유가 없어진 모습을 보며 그 시절에 제가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이어가다 여느 때처럼 강의실에 도착해 수업을 기다리던 중 우리 반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업실에 들어와 제 옆에 딱 붙어 앉는 겁니다. 수업을 기다리는 척 정면을 바라보며 특유의 장난기 있는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는 그녀는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왜 학교 붙었다고 얘기 안 했냐, 서운하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저를 가만히 보며 더 멋있어졌네? 라고 했고 저는 즉시 뚝딱거리는 실수 많은 아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선배로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그녀는 종종 저를 마주칠 때마다 장난을 걸며 제 얼굴을 빨갛게 만들었고 친구들은 처음으로 뚝딱거리는 저를 보며 재밌어 했습니다. 그러다 서로 다시 뜸해지며 친구의 관계도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저는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어 연애도 몇 번 해보면서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쌓인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그녀를 우연이라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뚝딱이로 돌아갈 것만 같고 그때처럼 얼굴이 빨개질 것 같네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며 사연곡은 패티 라벨의 If Only You Knew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패티 라벨의 If Only You Knew였습니다. 정말 풋풋한 사연이군요. 뭔가 이 망한 사랑은 템플릿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딘가에 유일한 남학생이나 여학생인데 극내향인 거야. 아이 중에 대문자 아이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 남고나 남중 또는 여고나 여중을 다녀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아이로 시작을 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스스로 뻥 차버려. 이상한 뚝딱거린 실수를 해.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망한 또는 안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자, 2003년 2월 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커다란 여정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떨렸죠.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사회성도 없고 연애 경험은커녕 여자를 제대로 대해본 적이 없는 개쌉 찐따였거든요. 여자 동기들과 선배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OT조 배정을 받고 숙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호미를 만났죠.
호미는 조금 늦게 숙소로 들어왔는데 조 배정에 적힌 이름만 보고 누가 봐도 남자 이름이라서 당연히 남자 동기인 줄 알았는데 여자 동기였던 겁니다. 게다가 다른 동기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있었어요. 마치 시트콤 논스톱에 나올 것 같은 세련된 외모의 친구였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에 살짝 화장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애교살이 도드라진 정말 예쁜 친구였죠. 고준희 배우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침 제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호미가 제 옆에 앉았고 전 그때부터 심장에 BPM이 마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이불을 가져오더니 니네 전기 게임이라고 알아? 라며 게임을 제안하더군요. 게임은 동그랗게 둘러앉아 손을 잡고 하는 거라 옆자리 사람과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쭈뼛쭈뼛 있던 저에게 호미가 갑자기 제 손을 낚아채더니 이불 속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여자 사람의 손을 잡게 되었고 그 순간 확신했죠. 나는 호미를 좋아한다. 술자리 게임이 시작됐고 예쁜 외모 덕분에 호미는 남자 선배들의 관심을 한 번에 받으며 술게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소주를 당당하게 마시는 호미를 보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 여자 선배가 야, 너희 신입생들 동기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가만히 있어? 라며 저희를 나무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옆자리 호미의 술잔을 냅다 들어 마셨습니다. 그 후로 호미가 술게임에 걸릴 때마다 제가 대신 마셔주었죠. 그런데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제가 술을 마실수록 호미는 더 많이 게임에 걸렸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제가 타겟이 되었고 한계가 오려던 차에 호미가 갑자기 제 술잔을 들어 마셔버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예뻐 보였고 제 마음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호미와 다른 동기들보다 더 가까웠지만 저는 찐따라서 번호를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선배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요. OT 마지막 날 아침까지도 번호를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롤링페이퍼에 호미가 연락하자며 번호를 적어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쁘고 떨려서 집에 오는 내내 언제 연락하지 고민했습니다. 밤 9시쯤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술 때문에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펄떡이지? 나 밤에 영화 보느라 답장을 못했어. 속은 좀 괜찮아? 그렇게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제가 아름다운 동기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뺐더니 호미에게 전화를 걸어버린 겁니다. 야, 네가 호미냐? 펄떡이가 너 좋아한대? 저는 황급히 전화를 빼서 아이 친구가 장난친 거야. 호미야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말했죠. 펄떡이 너 술 마셨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진짜 뒤진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호미의 말에 저는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 주말이 지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호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야, 네가 빌려준 레포트 언제 가져갈 거야? 이따가 1시에 수업 없지? 후문 쪽으로 와. 저는 호미가 레포트를 돌려주고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후문에 도착하니 호미가 기다리고 있었고 주말에 일이 떠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죠. 주말에 네 친구가 한 말 뭐야? 진심이야? 화난 표정으로 물어보는 호미에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그 친구가 장난친 거야. 미안해. 아니 장난친 건 장난친 거고 나 좋아하냐고. 그니까 좋아해? 그니까 나 좋아하지 마라. 나 완전 나쁜 년이야. 알았지? 술도 못 마시는 주제에 레포트는 고마워.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쏠게. 호미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호미는 연락이 뜸해졌고 저도 미안한 마음에 전처럼 연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기에게 듣기로는 선배들의 술자리에 자주 불려 다닌다고 하더군요. 쌉 인싸인 호미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점점 단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00년대 영화인가요? 아, 맞습니다. 이거 03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술자리 초대를 했습니다. 호미도 알지? OT 때 같은 방이었잖아. 후문 술집으로 와. 라고 말이죠. 당연히 호미가 있으니 앞뒤 가리지 않고 술자리에 갔습니다. 그날도 어쩌다 보니 호미와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그 친구랑 술 마셔? 가끔 마시긴 하지. 근데 너는 선배들이랑 술 많이 마신다며? 괜찮아? 죽겠지.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 좋아. 마시자. 그날 술자리는 즐겁게 끝났고 호미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너 나 아직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친구가 너 아직도 그 얘기야? 네가 나 좋아하는 거 모를까? 우리 과 애들 다 아는데? 아니 어떻게 알아? 모를 리가 있나? 네가 그렇게 했는데? 다시 고백해봐. 술 기운에 떠밀려서 저는 얼떨결에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 좋아하는 거. 호미는 나 CC 절대 안 해. 근데 너라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시간을 좀 줄래? 라고 말하며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호미와 다시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며칠 뒤 4월 1일 만우절 아침에 스쿨버스에서 호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만우절인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사귀자. 그렇게 호미와 인생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공부도 잘 되고 자신감도 생겨서 선배들과도 친해졌죠. 하지만 사실 이건 망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쌉찐따였고 호미는 과에서 인기가 많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망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2003년 만우절 스쿨버스에서 흘러나왔던 국화꽃 향기 OST 형시경의 희재입니다. 이걸 여기서 끊는다고요? 재밌는데 이거? 이거 연재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2003년 만우절. 2003년은 저에게 있어서 사실상 잃어버린 해라고 할 수 있죠. 2003년에 저는 일병 상병 병장이었습니다. 자, 국화꽃 향기 OST 성시경의 나는 조뱅이 치고 있는데 이렇게 재밌게 지냈다고? 자, 국화꽃 향기 OST 성시경의 희재 듣겠습니다. 자, 성시경의 희재였습니다. 마침 채팅창에 사연자분께서 계셔가지고 지금 2부를 빨리 작성해달라는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디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는 프리랜서 펄떡이입니다. 작업하면서 사랑 사연을 듣다 보니 생각나는 옛 추억이 생각나 저도 몇 자 남겨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5년 전쯤. 저는 회사에서 3년차라는 나름 회사 밖에서는 주니어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시니어가 되는 신기한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아바타를 모델링하는 부서였는데 모델링의 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원화 파트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곤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정말 제작이 가능은 하지만 야근을 조금 하거나 해야 일정 내에 소화 가능한 디자인을 가져와서 회의할 때마다 싸움이 아닌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었더랬죠. 하지만 원화 파트 쪽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분들이었고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다 보니 패치 전날 긴급하게 수정하는 일들이 발생할까봐 다들 야근으로 대기하는 날에도 원화 파트 분들의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깔깔 소리를 들으면 뭐랄까 숲속에 사는 요정 같다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쭉 이어가던 와중 원화 파트의 호미에게 메신저가 옵니다. 펄떡님 안녕하세요. 제가 3D 쪽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저는 메신저로 설명하는 게 번거로워서 자리에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호미님, 메신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설정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고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며 빠르게 설정을 맞춰줬습니다.
어느 날 호미가 저에게 이거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드세요 라며 간식을 선물 받기도 했고 그 뒤로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점점 같이 나가서 커피를 사러 같이 가거나 하는 시간이 늘어왔죠. 회사 일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월급 받은 대로만 한다. 같은 힘든 회사 일에 함께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커피 타임 할 때 꼭 호미와 함께 나갔더랬죠. 그렇게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지던 와중 추석 연휴에도 출근했다는 호미의 연락에 회사 근처에 가서 마실 것을 따로 챙겨주는 등 호감에 대한 표시를 꾸준히 했고 점점 썸에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원화 파트와 모델링 파트가 서로 기싸움하는 걸로 유명했고 업계에서도 그게 국룰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녀와 저는 서로 친해서 그녀가 작업한 원화는 제가 작업하기 위해 제가 일감을 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모델러에게 원화 때문에 충돌하여 상처받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서 제가 그녀의 작업물을 받아오는 것도 있었죠. 어느 날 소소하게 데이트 중에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무슨 정신병에 걸린 환자 마냥 노래방 가면 분위기 처지는 발라드 같은 것보다 신나게 분위기를 띄우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병에 걸려서 지금 생각해보면 부르지 말았어야 하는 놀아줘 메들리를 이어갔습니다. 카레로 시작해서 네 팔자야 같은 노래들을 연달아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미친 폭주 기관차 마냥 놀아줘 메들리를 불렀으니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나름 썸 타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어야 했는데 라이브 친구들이랑 같이 부를 것 같은 미친 노래들을 많이 불렀으니 둘이서 갔는데 부르셨다는 거죠? 아무튼 그때 저는 나름대로 데이트를 잘 즐겼다고 생각했고 이후 서로 칵테일 바에 가서 새벽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회사 동료 몇몇을 모아서 디스코드로 작업 스터디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녀와 함께 밤새 통화도 하고 그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보낸 시간들을 통해 그녀에 대한 마음은 확신이 되어서 그녀의 생일에 함께 자주 가던 칵테일 바에서 제 마음을 고백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날 그녀와의 첫 키스로 저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귀면서 늦은 밤 산책로에서 헤어지기 아쉬워 집이 무너졌다는 이상한 핑계를 대고 그녀가 자취하는 집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었죠. 저는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을 그녀를 통해 받았고 저 또한 사랑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 연애에서는 받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그녀가 해주는 호감 표시는 저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게 많았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여행,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은 저의 마음을 채워줬고 시간이 흘러 제가 회사 일 외에 따로 하는 일들이 잘 되면서 그녀와 저는 퇴사 후 그녀의 생일에 호텔에서 짧게 만든 영상 그리고 반지와 함께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뭔가 지난 추억들이 격하게 공감되었는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도 저의 마음이 고마워서 저 몰래 프로포즈를 준비해줘서 서로 같이 프로포즈 했었네요. 5월에 신부로 결혼하고 1년쯤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때 노래방에서 카레를 부르던 제 모습에 많이 깼다고는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콩깍지로 세이브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틈틈이 연습해서 언젠가 노래방에서 불러줘야겠습니다. 결혼 2년 차에 드디어 계획하던 2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혼도 생각하지 않았었고 2세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와이프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고 그 결과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과 2세 같은 와이프와 행복한 과정을 꾸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와이프와 함께 펄디의 라디오를 들으며 즐겁게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잘 넘기고 이렇게 지금의 와이프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음에 와이프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네요. 그랬던 그녀가
주펄 라디오에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는 사연을 쓰기도 했지만 아니 그분이었어요? 아니 후일담으로 지금도 같이 나는 솔로를 보고 있고 가끔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몇몇기 누구누구입니다. 취미는요 같은 상황극을 하곤 합니다. 같이 나는 솔로를 보면서 저 상황에서 나라면 이라는 주제로 인터뷰하는 상황극도 자주 해주면서 그녀가 돌싱 특집에 나가지 않게 나름 관리하고 있달지 앞으로 태어나게 될 2세 도토리 많은 축복과 함께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입덧으로 고생하는 와이프에게 응원 부탁드리며 글을 재미있게 쓰는 재주가 없어서 노잼이었을 수도 있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와이프가 좋아하고 제가 연습해야 할 성시경의 두 사람 부탁드립니다. 자, 원기옥을 또 한번 모아서 보내야겠군요. 자, 지구인들아, 펄떡이들아, 모두의 길을 조금씩 모아줘. 자, 도토리 받아라! 자, 도토리에게 펄떡이 원기옥 보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성시경의 곡이 2곡 연속 나가게 됐군요. 성시경의 두 사람 듣겠습니다. 그 부부 두 분께서 모두 사연을 보내주시다니 정말 감사하군요. 성시경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남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을 사랑하는 펄떡입니다. 상남자 특집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남자였던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때는 14년 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지금은 20년지기 불알 친구가 된 친구와의 일입니다. 그날도 요즘처럼 단풍이 지고 길가에 터진 은행 냄새가 코끝을 찌르던 가을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평소에 오락을 상당히 좋아하는 겜돌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락은 그 시절의 동네 구멍가게나 문구점 앞에 있는 동전 오락기입니다. 저희는 여느 때처럼 하교 후 신나게 실내화 가방을 흔들어대며 매일 가는 구멍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이유는 늦게 가면 먼저 도착한 애들의 형편없는 게임 실력을 구경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오락기 앞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대박!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며 각자 부모님 돼지 저금통에서 가져온 100원짜리 동전들을 털어갔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던 게임은 동물철권2라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은 PVP 중 3라운드를 먼저 승리하고 패배한 사람이 10초 동안 추가로 동전을 넣지 않으면 승자가 AI와 남은 라운드들을 진행하는 형식의 게임이었습니다. 이날은 제가 동전도 다 쓰고 패배를 해서 친구가 남은 라운드를 진행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락실 문 너머로 당시 저희 학교 1장과 2장이 오는 것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형들은 여유롭게 다가오더니 1장 형이 한참 AI와 싸우던 제 친구의 오락기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1장 형과 제 친구의 대결이 시작됐고 저와 2장 형은 뒤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이 대결은 예상과 다르게도 제 친구가 2라운드를 먼저 승리했고 그러자 다급해진 1장 형이 2장 형한테 야야 안되겠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2장 형이 뒤에서 제 친구를 못 움직이게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라운드를 지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분개하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외친 뒤 2장의 엉덩이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그 후 저는 1장과 2장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받았고 시끄러운 소리에 나온 구멍가게 아주머니 덕분에 이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구멍가게에서 나온 저와 친구는 말없이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만약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때처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신청곡은 안재욱의 친구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예요, 진짜. 안재욱의 친구였습니다. 이 노래는 맞아요.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술에 얼큰이 취한 채 왠지 막곡으로 부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저는 하지만 이 노래의 메시지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뭔가 좀 민망해서 항상 친구가 이런 걸 부르면은 저도 모르게 디스코 버튼을 눌러서 노래를 망쳐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꽤 긴 사랑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팔님. 최근 펄밤을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듣는 것이 큰 낙인 고시생입니다. 저는 21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대학 친구들을 사귀려 애썼습니다. 고등학교 때 찐따 같고 주눅 들어있던 제 자신을 어떻게든 지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300명 넘는 신입생들이 모인 익명 톡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질려버린 신입생들이 새로운 도파민을 찾아 하나둘 톡방을 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8명의 남녀만이 톡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8명 중 가장 활발하게 대화를 주도하던 여자아이가 서로 실명을 공개한 카톡방을 새로 팠고 저는 그 톡방에 입장했습니다. 저희는 시덥잖은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감을 좁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찌저찌 저와 여자아이 1명 그리고 민수와 민수의 룸메이트까지 남녀 혼성 술 약속이 잡혔습니다. 사연자분은 여자분이신가 봐요. 약속날이 다가왔고 저는 학교 근처에서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여자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일이 있어 약속에 못 나가게 되었으니 민수와 민수의 룸메이트까지 셋이서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찐따였던 저는 초면인 남자 둘과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만 민수가 횡단보도를 뛰어오는 것을 지켜보자 찬물을 맞은 듯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민수가 시골 출신이라길래 황순원의 소나기 속 시골 소년 바이브를 상상했는데 정작 제 앞에 나타난 민수는 시골 소년이 아니라 모델 바이브였어요. 예상과 달리 술자리는 꽤 즐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성의 외모에 관심이 없어 난다긴다 하는 연예인들을 봐도 그냥 사람이네 하던 제가 술을 먹는 척 민수의 얼굴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느라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뭘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2차에서 발생했습니다. 2차 장소가 노래방이었거든요. 내성적인 데다가 음치인 저는 노래방을 극혐했는데 2대 1인 상황에서 거절할 수도 없던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노래방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필 제가 1절 듣지 않는 옛날 발라드 곡을 불러대서 따라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요네스 켄시, 바운디, 아이명, 요아소비 같은 일본 가수들 노래만 들어서 우리나라 아이돌 곡조차 몰랐거든요.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던 찰나 민수가 제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넌 노래 안 불러? 나 노래를 진짜 못 불러서. 에이, 그러지 말고 좋아하는 거 하나만 불러봐. 민수가 퍽 다정하게 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술기운에 취했던 것일까요? 저는 제가 유일하게 삑사리를 내지 않고 눈 감고도 가사를 틀리지 않을 수 있으며 혹여 누군가 호응해주지 않더라도 대충 갈무리할 수 있는 노래인 전전전세를 예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요아소비 같은 일본 가수가 메이저 문화였던 시기가 아니라 단순히 J-팝을 듣는다는 사실만으로 오타쿠 취급을 하곤 했었는데도 말이죠. 그건 지금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야, 팔순이 뭐야? 노래 겁나 잘하네? 다른 남자아이들과 달리 민수는 씩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고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민수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는 자연과학 계열에 재학 중이었는데 본인의 전공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1학년인 것을 훌쩍 뛰어넘어 1학년인데도 학부 연구생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수학을 못해 문과로 전향하긴 했지만 본래 연구원을 꿈꿀 정도로 과학을 좋아했던 터라 과학 관련 교양을 수강하며 지식의 갈증을 채우곤 했고 공부를 핑계로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민수에게 곧장 톡을 날렸지요. 곧이어 저희는 단톡방보다 개인톡으로 더 말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쏠인데다가 일평생 연애에 관심도 없었던 저는 민수와 새벽 내내 대화에도 졸리지 않고 선톡이 오면 알바하다가도 달려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단톡방에서 민수가 무슨 소리만 해도 빵빵 터지는 그 감정이
그저 우정일 것이라 치부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매번 영어로 글을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재수없는 소리일지도 있지만 당시 영문과 재학생이었던 저는 또래에 비해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고 맨날 하던 게 소설 읽고 논평 쓰고 에세이 쓰고 하는 것이다 보니 나름 글쓰기 실력도 뛰어났거든요. 어느 여름방학 민수는 논문 번역 알바를 하던 도중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저는 라틴어 학명과 씨름하며 민수를 도왔습니다. 그게 고마웠는지 저에게 술을 사겠다며 학교로 오라고 하더군요. 어둠컴컴한 지하에 위치한 흔하디 흔한 가성비 술집. 어슴푸레한 조명만이 가게를 비추고 있어 마치 달빛 아래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곳. 저는 묘한 긴장감에 개소리만 내뱉으며 먹지도 못하는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기숙사에 돌아가려던 민수는 제 얼굴을 힐끔 쳐다보더니 물어왔습니다. 펄순아, 많이 취했어? 괜찮아? 안 되겠다. 학교 한 바퀴 돌고 들어가자. 내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줄게.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술이 다 깼는데 저는 괜히 취한 척 굴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가로등 불빛만 가득한 텅 빈 밤의 캠퍼스를 3바퀴나 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초코 우유도 물려주고 저의 진로 상담도 해주고 자신의 여러 시시콜콜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죠. 그러던 때였습니다. 펄순아. 민수의 목소리가 벅 진지해졌습니다. 왜? 넌 학교에 맘에 드는 사람 있어? 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라곤 너네들밖에 없는데 맘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설마 너네들 중에 있냐고 묻는 건 아니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혹시나 해서. 없어, 너네들 중에는. 개 미친 눈새의 연애를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저는 별 생각 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절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수강 신청을 대차게 망한 저는 과학과 영 관련이 없는 과목들을 듣느라 민수에게 개인톡을 할 핑계도 사라졌습니다. 먼저 개인톡을 할 용기도 없었고 민수도 이따금 보내곤 했던 의미 없는 잡담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죠. 그렇게 정말 아무 일도 없이 21년도가 지나고 22년도가 되어 드디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뭔가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 여전히 내성적인 찐따였고 취업을 강요하던 부모님의 압박 아래 울며 겨자 먹기로 학과를 바꾼 터라 공부를 따라가는데도 벅차 연애를 할 여유도 생각도 없었지요. 그러나 민수에 대한 묘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을 하던 단톡방의 한 남자아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야, 김민수! 너 맨날 도서관 같이 오는 여자애 누구냐? 그 카톡을 본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민수의 외모는 제 이상형에 부합하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아도 한눈에 시선을 끌 만큼 잘생겼습니다. 그런 민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썸에 휘말렸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그냥 동기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만 도서관 목격담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쯤 되니 아무리 남녀 사이의 러브스토리에 관심이 없던 저도 혹시? 설마?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정면 돌파를 결심했고 큰맘 먹고 민수에게 선톡을 보냈습니다. 야, 김민수, 나 일요일에 책 반납하러 학교 갈 건데 점심 드실? 여자친구가 있다며 완곡하게 거절할 게 당연했죠. 다행히 민수는 언제 어디서 보자며 시간까지 정해주었고 저는 책 하나를 반납하러 편도 1시간 거리 학교에 달려갔습니다. 민수와 점심을 먹고 간단히 학교를 산책한 후 학교 앞 스타벅스에서 생크림 카스테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나눠 마시며 여러 잡담을 나누던 도중이었습니다. 펄순아, 근데 응? 여자 입장에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 저는 그때 제 사랑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기 직전 도서관녀에 대한 소문의 진실을
물어봤었고 민수는 얼버무리며 웃어 넘겼었거든요. 뭐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마음을 애태우고 있던 그 여자아이는 새벽 내내 통화를 하고 같이 인사동, 명동, 뚝섬 한강공원, 성수동 같은 데이트 코스를 단 둘이서 돌아다녔는데도 민수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자 전화통화로 그 사실을 지니를 캐물으며 울기만 했을 뿐 별다른 거절도 승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21년도 9월의 어느 날 밤 술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할 때 그냥 좋아한다고 고백해버릴걸. 최소한 카톡이라도 이어갈걸. 2학기 때 한번 술이라도 먹자고 해볼걸. 도사관녀 목격담이 등장할 때라도 좋아한다고 티내볼걸. 그날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오는 내내 어디 빠져 있었고 그 애가 저에게 굳이 밥을 사겠다며 한사코 제가 보낸 밥값을 받지 않는 것도 미워져서 어차피 학기 중에 널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받으라는 날선 멘트와 함께 강제로 송금을 했거든요. 민수는 제가 보낸 돈을 받았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수와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갔는지는 모르지만 6월의 더운 여름밤 민수는 단톡방에 자신이 여자친구가 생겼음을 알렸고 곧이어 그 애와 꽁냥거리는 것이 민수의 과동기였던 다른 단톡방 여자아이에 의해 몇 번 목격된 후 쥐도 새도 모르게 군대에 갔더군요. 학교 동아리 행사며 벚꽃이 만개한 등굣길에서 어쩌다 민수와 민수의 여자친구를 마주칠 때면 매번 모른 척 매정하게 민수를 지나치곤 했었네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단톡방 다른 아이들과도 사이가 서먹해졌고 현재는 전부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현재는 남자친구가 있어 더 이상 민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도 민수한테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종종 들곤 하더라고요. 제 사랑 중 가장 좋게 끝난 사랑이라 그런지 좋은 이성 이전에 좋은 친구여서였는지는 모르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이것보다 스케일이 훨씬 큰 저의 두 번째 망한 사랑 이야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모든 수험생분들, 직장인분들, 내일의 태양이 뜨는 법이니 오늘의 밤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청곡은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에이 그 청춘이다 크크크 어리잖아 다들 어설플 때야 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 등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10cm와 악뮤의 이수연 님이 함께 부른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자,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사연까지 왔습니다.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제 고민은요, 요즘 펄이 빛나는 밤을 자주 즐겨 듣고 있어요. 자주 즐겨 듣고 있는데 제 사연과 신청곡도 들어가면 너무 신기할 것 같고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쓸 사연이 없는 겁니다. 굳이 생각해봤자 안 망한 사랑 이야기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게 너무 좌절감을 느끼게 해요. 망한 사랑 사연들은 정말 인기 있는 주제인 만큼 많은 사연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써봤자 한 달 정도가 지나야 라디오에 제 사연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참을성이 정말 없는지 이걸 못 참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신청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자꾸 남들에게 노래를 추천해 주려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연을 빌미로 해서 펄디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찮은 고민으로 사연을 보내면 좀 더 일찍 이 고민이 펄님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적어봅니다. 근데 읽으시면서 알겠지만 제가 조리 있게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라서 막상 사연들을 쓰게 될 때 너무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약간 주펄님과 티키타카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고 또 주펄님을 놀리고 싶거든요. 근데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서 조금 그렇고 또 저도 탈모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펄이 빛나는 밤에 내 사연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망한 사랑 이야기밖에 안 떠오르지가 않는데
밀린 사연이 너무 많아. 내 사연이 너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다. 기다리지 못해 쓰러질 것 같다. 막상 사연을 쓸 때 개판으로 쓸 것 같다. 사연 이야기하면서 주호민 아저씨를 놀리고 싶은데 참는다. 그러면 안 된다.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매우 많다. 근데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어떡하죠? 어떤 조언이라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탈모 부분이 매우 고민이네요. 왜냐하면 제 양쪽 친가 외가 두 분 다 탈모시거든요. 근데 제 부모님은 탈모가 아닙니다. 이 유전자가 한 터울을 뛰어넘은 걸까요? 제 아빠가 저의 발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대요. 신체적 유전자는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셨습니다. 적다 보니 제가 고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지금 글을 쓰면서 각종 고민들이 떠올랐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왠지 여기 자주 올 것 같은데요. 신청곡은요. 지금 이 두 개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슈퍼님께서 하나 골라주세요. 이너서클의 스위트. 이 노래는 침착맨의 제주도 산책 동영상에서 주펄님께서 멜로디를 흥얼거리셔서 혹시 이 노래 제목을 아시려나 모르면 알려드리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루이 암스트롱의 라비앵 로스. 재즈 좋아한다고 들어서 혹시 이거 아실까 해서 딱 들었는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제목을 몰라서 신기해서 올려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일에 접하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챗 GPT에게 이런 글을 요약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도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답변이 왔어요. 제가 최대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연자님. 정말 재치 넘치고 매력적인 사연이라서 읽으면서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고민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사연 자체가 이미 완성도 높은 한 편의 명작입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연이 없는 고민이 고민이다. 자, 사실 사연을 보내는 데 있어서 거창하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이 글 자체가 아주 훌륭한 사연이에요. 망한 안 망한 사랑 이야기밖에 없다고 하셨지만은 사실 그런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꼭 한 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보내세요. 자, 그리고 글을 잘 못 쓴다는 고민 걱정하지 마세요. 사연이라는 거는 완벽한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연자님의 진솔함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고 유쾌한 톤이 라디오에 더 어울리죠. 이미 티키타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청곡 추천병.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고치지 마세요. 이거 멋진 병입니다.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적어서 사연 끝에 추가하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저도 새로운 노래를 덕분에 많이 또 알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놀리는 것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놀리고 싶어도 참는다는 그 섬세함이 아주 멋집니다. 저는 뭐 이렇게 놀리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껏 놀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탈모 조짐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유머를 가미해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펄님, 저도 이제 같은 팀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도 재미있겠죠. 자, 그리고 탈모 유전자는 한 세대 건너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시고 치료제를 복용하시면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얼른 보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해 주신 곡이 이너서클의 스위트하고 루이 암스트롱의 라비앙 로즈인데, 제가 제주도 산책 동영상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노래도 제가 처음 듣는 노래라서, 제가 이 곡을 흥얼거렸다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흥얼거리죠?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루이 암스트롱의 라비앙 로즈까지 연속해서 두 곡을 다 틀어드리면은 고민이 해결이 되겠죠. 뭘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두 개 다 틀어준다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곡을 끝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펄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